자, EM 플러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EM 플러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5월이 되었지만 이제 거래 정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뭐 차트를 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EM 플러스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족족 확인을 하고 있지만 당장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5일이었죠. EM 플러스는 뭘 했습니까?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 EM 플러스라는 회사가 여러분들의 주식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의 신청서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 이후에 새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조건적으로 거래가 제기가 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라는 거예요. 거래 재개되면은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최악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의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감사 보고서가 진행되기 전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정말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EM 플러스의 주된 거래 정지, 존속 기업으로서의 불투명성이 제기됐던 이유 자체가 뭐예요? 자본 잠식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잠식을 해결할 수만 있다라면은 정말로 다음 감사 보고서에서 매출이 아예 제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왜? 소방차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재개되는 가능성이 아예 제로에 수렴하진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30%에서 한 40% 정도의 확률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 확률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그러한 종목들이 선례로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거래가 재개됐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의 위안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는요. 10일을 발행을 하면서 12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종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2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환하지 못한 물량이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면서 얼마가 있어요? 1700만 주가 있어요. 자, 유통 물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통 물량이 얼마 있습니까?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전체 상장 수익수가 7,300만 주이고 이 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7,100만 주인데 여기서 거의 한 5분의 1 좀 넘네요. 1,700만 주가 달하는 물량을 세력들은 아직까지 매도하지 못한 상태로 CB 상태로 보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반기 보고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세력들도 스탠스를 달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번 시나리오 거래가 재개가 되는 상황을 염두한 대응법.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올라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세력들이 확실하게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었을 때 올렸을 때 파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거래 정지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나마 내가 제값받을 수 있을 때 뭐 제값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평균 단가를 그대로 같이 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상태로도 매도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은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다가 상패가 확정이 되면요. 이건 문제입니다. 왜? 상패가 확정이 됐을 때 정리매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정리매매는요. 여기서 공 하나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50원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리매매 영 하나 빠지기 전에 그나마 지금의 주가 500원에서 파는 것은 힘들겠지만 350원이라도 물량을 넘길 수 있다라면은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대응책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 게 뭡니까? 장외 거래입니다. 이 장외 거래라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불법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불법 절대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정이 까다롭고 내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귀찮고 어렵다. 방법이 쉬운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장외 거래만 가능해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수요를 찾아서 내가 공급을 하고 수요를 데리고 가서 정말로 물량을 넘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손실을 줄이는 것 중에 가장
독보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EM 플러스 주주분들 소통방에 모셔두고 실제로 이 정리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모든 플랜을 잡아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자, 만약에 정리매매가 안 됐다 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자, 11을 팔지 못한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리매매. 정리매매에서 상승 구간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 왜? 어차피 뒤에는 휴지 조각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비상장 거래 주식으로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상장되는 것을 꿈꿔야 되는데 그거는 최소 3년에서 5년 걸리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방향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나은 차선책은 자 정리매매가 아닌 뭡니까? 장외 거래로서 여러분들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장외 거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장외 거래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께 장외 거래 하실 수 있도록 플랜을 짜서 매칭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팔고자 하는 물량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물량을 얼마에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자, 중간에서 조율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만으로 도와드리기는 힘들고 여러분들이 자, 이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자,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러한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몇몇 분들은 이미 판매를 확정을 지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소통방에 입장을 해서 내 물량을 넘기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 그나마 손실 좀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통방 입장을 하셔서 대응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매매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또한 저는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한 곳에 모여서 대응점을 잡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놓으시면은 자, EN 플러스 주주분들만을 위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모셔둘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뭔지 함께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EN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푸념에 가까운 건데 자 EM 플러스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자 제가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야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자 매도를 하라고 했었어야지 네 잘못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억울하냐 네가 뭔데 억울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대응을 좀 보면요. 자, 1년이 됐네요. 자,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다. 자, 5년, 5월 놓치면 후회합니다. 5월 이 가격에 전량 매도해야 된다. 자, 이 당시에도 시비가 전환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죠. 자, 여기서 전량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4,000원. 중간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3,500원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자, 이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대응을 이어나갔던 거고 사실상 이 EM 플러스는 자 계속해서 이미 말해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패될 가능성 분명히 있다. 리스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대응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좀 빨리 팔겠다라고 하신 분한테 자 언제 마지막으로 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요.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고 오늘까지 미제 출시 거래 정지는 자, 확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뭐라고 그냥 영상에 대놓고 말씀드렸는지를 짧게 한번 같이 볼게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자, EM 플러스 감사 보고서 제출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다? 오늘 시간 외에서 뭐야? 거래 정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셔도 좋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매도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자 내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80% 70% 이런 상황인데 매도로 해서 손실 확정지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지켜보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자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 자 매도하는 게 분명히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다는 거. 자 이미 지나간 시점에서 저렇게 했었어야죠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건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상 이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모든 상황에서 대응을 딱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12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이12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큰 손실을 보고 있는지 1700만 주가 돼버렸죠.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1을 매도해서 손실은 벗어날 만큼 수익으로 전환을 만들어낼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게 안 됐을 때 거래 정지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해라. 근데 매도하라고 수차례 앞에서도 4,000원에 매도하라고 해도 말씀을 드렸도 매도 못하신 분들 태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실 분들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자,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건데 뭐 제가 잘다는 게 아니라 EM 플러스 정말로 회사 자체가 문제가 많은 회사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과연 스스로가 몰랐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처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지금에서라도 우리가 좀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거예요. 예. 자, 거래 정지 나와버렸고 이의 신청된다고 해서 바로 거래 재개되는 상황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팔 수 있으면 팔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자 안 팔았다라면은 그 뒤에 차선책을 우리가 확실히 좀 잡아가는 흐름이라도 확 견고히 해나가야 된다. 자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루트를 준비를 하고 제가 좀 답답한 건 뭐냐면은 제가 EM 플러스 회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거의 수백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 돼요.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 궁리를 해야 되고 그런 궁리 과정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정리 매매보다는 장외 거래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정리하는 게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 원하신다라면은 이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루트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으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소통반 들어오시면은 제가 컬럼을 맞춰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프로였습니다.